차갑게 식은 중환자실 안 고대치가 아버지의 손을 붙든 채 무너지듯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발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편히 계셔주세요. 곁을 지키던 은수정도 너클 놓은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밀어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말을 눈꺼풀 아래 숨죽여 듣고 있던 고강수가 이윽고 아주 낮게 입술을 뗐습니다. 나는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다. 25년을 짓눌러온 비밀이 마침내 병실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잠든 척 눈을 감은 노인은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 긴 침묵의 끝에 어떤 결단이 놓여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고강수가 의료진의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아들의 자백을 두 귀로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흐릿하던 천장에 형광등이 서서히 또렷해지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이 감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팔에 꽂힌 링거줄이 서늘하게 당겨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그는 그러나 문득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낮게 오가는 식구들의 말소리가 가늘게 새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강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다시 천천히 내리감았습니다. 지금 눈을 뜨는 순간 저 문 밖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어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자백을 해놓고도 아버지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아들의 절박함, 남편의 죄를 뒤늦게 마주한 며느리의 무너짐, 그 진심을 온전히 들으려면 잠든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25년을 감쪽같이 속아온 자신이 이제는 스스로 속는 사람이 되어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주워 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미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 무서운 사실만은 두 귀로 똑똑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서건식이 왜 그 죄를 대신 짊어졌는지, 그 사이에 빈자리는 아직 캄캄한 어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어둠을 제 손으로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고강수는 문득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강수그룹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우며 평생을 강골로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만 바라보느라 정작 아들 하나 제대로 품지 못했다는 자책이 이 병상에서 비로소 뼈아프게 밀려왔습니다. 자백을 듣던 순간의 그 아득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한 과장을 정녕 네가 죽였느냐고 되묻던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눈앞이 하얗게 흐려지며 무너져 내리던 감각까지 또렷이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눈을 떠 노발대발한다면 아들은 겁에 질려 또 한 겹이 거짓 뒤로 숨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25년을 그렇게 감춰온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노인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잠든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저들이 스스로 진실을 토해내기를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늙은 아비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그리고 억울하게 죗값을 대신 치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라 여겼습니다.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애써 고르게 다듬고 감은 눈 안쪽으로 온 신경을 세웠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 흐느낌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노인의 결심이 병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 아들을 그 밤으로 내몰았는지, 서건식은 어떤 거래로 그 죄를 대신 짊어졌는지, 그 캄캄한 빈자리를 하나씩 메워야 비로소 이 매듭을 온전히 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혼수 상태를 가장하기로 마음을 굳힌 그 순간부터 고강수의 마지막 싸움이 소리 없이 시작된 셈입니다. 가장 먼저 병실을 지킨 사람은 고결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고결은 침대 곁에 앉아 할아버지의 야윈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남은 그 손을 몇 번이고 쓸어내리며 그는 목이 메어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알고도 자신을 그 집 아들로 삼은 것이라 여겨 원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오해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서류를 앞에 두고 무너지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지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 끝까지 감췄어야 했는데. 고결은 자책과 후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강수는 손주의 떨리는 손끝을, 젖은 목소리를 온전히 느끼면서도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을 떠 손주를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겨우 그 충동을 눌러 삼켰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아이들을 속여야 하는지 노인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25년 묵은 매듭은 잠든 척이라는 마지막 방편이 아니고서는 결코 온전히 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눈을 뜨면 아이들은 또다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실을 감추고 자신을 지키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강수는 오래전 공황에 시달리던 이 손주를 다락방 앞에 세워두고 두려움을 마주하게 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손주는 끝내 제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그 어른이 손주에게 같은 용기를 보여줄 차례라고 노인은 감은 눈 아래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복수의 벼랑 끝으로 걸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 손으로 붙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고결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7살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거두어 말을 잃은 아이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이 바로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공황에 시달리고 악몽에 짓눌릴 때마다 상처는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마주하라 일러준 것도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분을 한때나마 의심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이 고결은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실을 좇느라 눈이 멀어 정작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에게 칼끝을 겨눴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더 눈 떠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고결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침대 위의 노인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고결의 눈물 한 방울이 할아버지의 손등 위로 뜨겁게 떨어졌습니다. 고강수는 그 감촉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감은 눈 안의 고인 물기를 애써 참아냈습니다. 손주에게 진 마음의 빚을 반드시 이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다짐만이 지금 노인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대치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고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대치는 아버지의 침상 곁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께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고대치의 목소리가 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커다란 그늘 아래서 인정에 목말라 했던 세월이 결국 25년 전 그 밤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회한이 밀려들었습니다. 형제 없는 외아들로 자랐으면서도 그는 늘 아버지의 눈에 차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날도 그저 아버지께 흠잡히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고대치는 이 말을 아버지의 손등에 묻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모르신 채로 그냥 편히 계셔주세요. 그 말은 못 들으신 걸로 그렇게만 알고 계셔주세요. 고대치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백을 부디 기억하지 못하기를 쓰러지기 직전 들은 그 끔찍한 말이 그저 흐릿한 악몽으로 흩어져 버리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구원이라 믿는 사람의 절박함이었습니다. 고대치는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마치 죄를 고해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서류를 만들지 않았어도 저를 그렇게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저 제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그것은 변명이자 동시에 25년을 짓눌러온 죄의식의 실토였습니다. 한 수철의 리베이트 서류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눈이 멀어 저지른 일이었다는 것을 고대치는 흐느낌 사이사이로 흘렸습니다. 서건식에게 죄를 넘기고 그 대가로 돈과 별채를 내어주며 입을 막았던 그 밤의 거래까지도 아버지 앞에서만은 차마 또렷이 입에 담지 못한 채 어물거렸습니다. 고강수는 아들의 흐느낌을 눈꺼풀 아래로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미동조차 없이 숨을 죽인 채였습니다. 바로 그 어물거림 속에서 노인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날의 빈자리가 조금씩 메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백의 순간을 이미 두 귀로 똑똑히 들었던 그였지만 아들이 지금 흘리는 이 말 속에서 비로소 그 죄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다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첫 단추였음을 노인은 아프게 헤아렸습니다. 자식을 그토록 몰아세우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지금 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대치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문득 두려운 듯 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여 그 미간이 움찔하지는 않는지
감은 눈꺼풀이 떨리지는 않는지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고강수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이대로. 고대치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진실을 모른 채 떠나주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요행이라 매달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강수는 그 비겁하고도 처연한 바람을 들으며 아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죄의 무게에 짓눌려 왔는지를 헤아렸습니다. 미워할 수만도 그렇다고 용서할 수만도 없는 마음이 노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고대치는 아버지의 손을 붙든 채 오래도록 어깨를 떨었고 고강수는 그 떨림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고대치가 무거운 걸음으로 물러간 자리에 이번엔 은수정이 들어섰습니다. 은수정은 남편이 앉았던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너클 놓은 얼굴로 한동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이가 정말 사람을 죽였다니.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짓을. 은수정의 입에서는 넋두리 같은 혼잣말이 끊길 듯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지분과 체면, 안주인의 자리만을 쫓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그는 지금 발밑이 통째로 꺼지는 듯한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백을 병원 복도에서 두 귀로 듣고도 좀처럼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한 집에서 살을 맞대고 살면서 나는 어쩜 그리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런 내가 한심하고 또 한심해서. 은수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알고 어떻게 그 사람 얼굴을 다시 보나요? 은수정은 문득 남편의 지난 행적들을 하나씩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그 무렵 일개 직원의 장래에 지나칠 만큼 마음을 쏟던 남편의 모습, 유족인 어린아이를 유난히 살뜰히 챙기던 그 모습이 이제야 서늘하게 되짚어졌습니다. 그저 인정 많은 사람이라 여겼던 그 모든 행동이 실은 죄책감을 감추려는 몸부림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결이었어.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25년을 아들이라 부르며 키웠던 거야. 은수정은 소름이 돋는 듯 제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기막힌 운명의 얽힘 앞에서 그는 무엇을 어떻게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고강수는 며느리의 무너지는 목소리를 통해 아들의 자백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제나 도도하고 빈틈없던 은수정마저 진실 앞에 이토록 무너지는 모습은 그날의 사고가 소문도 오해도 아닌 명백한 사실임을 무엇보다 또렷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감은 눈 안쪽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안쓰러움과 아들을 그렇게 키워낸 자신에 대한 자책이 한데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죄를 알고도 끝내 그 곁을 떠나지 못할 며느리의 앞날이 노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은수정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다가 이내 그 손을 힘없이 떨궜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집 안주인 자리가 다 무슨 소용이람. 살인자의 아내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는데. 은수정의 목소리에 두려움과 서러움이 뒤엉켰습니다. 친정에서 겪은 오랜 상처 탓에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흔들림은 단순한 체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밑바닥을 뒤늦게 마주한 데서 오는 깊은 배신감과 두려움이 그를 통째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고강수는 그 목소리 속에서 며느리마저도 결국은 이 진실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아프게 헤아렸습니다. 은수정은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다 남편이 돌아오는 기척에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다시 도도한 표정을 애써 끌어올리는 그 안간힘까지도 고강수는 낱낱이 헤아렸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닫히고 노인은 홀로 남아 방금 들은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이영화가 홀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영화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그어쥐고 오래도록 그 야윈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감,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혼자 다 짊어지려고 그랬어요. 이영화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강연자가 조용히 이끌어 들려준 25년 전의 이야기가 자꾸만 귓가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고결의 친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고대치이고 그 죄를 서건식이 대신 뒤집어 썼다는 그 참담한 사연이었습니다. 50년을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이영화에게도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우리 연순이가 그러더군요. 결이가 이미 다 알아버렸다고. 그 어린 것이 그 무거운 걸 여태 혼자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영화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나직이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짓누른 것은 혹시라도 남편이 깨어나 이 모든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면 그 충격을 대체 어찌 감당할까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알면 아니, 부디 모르고 지나가야 할 텐데. 이 늙은 몸으로 그 짐까지 어떻게 지려고. 이영화는 남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50여 년을 함께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청상의 몸으로 이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온 반백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매던 그 긴 밤들을 언제나 곁에서 함께 지새워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연순이를 겨우 되찾고 이제 좀 웃고 살아보나 했더니 이영화의 목소리에 오래 눌러온 설움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편이 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영영 눈을 뜨지 못할까봐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히 잠들어 있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모진 생각마저 스쳤습니다. 이영화는 남편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애틋한 걱정이 고강수의 귓가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진실의 전모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손주 고결이 그 무게를 홀로 견뎌왔다는 사실이 감은 눈 속 노인의 가슴을 다시 한번 깊이 후벼 팠습니다. 이영화는 낮은 목소리로 옛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그리며 50년을 불러온 자장가였습니다. 그 가락은 이제 손주 고결의 악몽을 재우는 노래가 되었고 오늘은 사경을 헤매는 남편의 곁을 지키는 기도가 되어 병실에 나직이 번졌습니다. 영감, 이 노래 기억나요? 우리 참 모질게도 살아왔지요.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영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의지해온 아내에게조차 이 무거운 진실을 나눌 수 없었던 지난날이 사무치게 미안했습니다. 그 자장가를 감은 눈 아래로 들으며 고강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리라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영화는 남편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내리고 언젠가 남편이 눈을 뜨거든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조용히 다짐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새벽녘 깬 주용만이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주용만은 침상 곁에 다가와 회장의 야윈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마음속 소식을 풀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서 실장이 며칠 다녀오겠다는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20년 넘게 회장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가신다운 무겁고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온 데를 다 수소문해봤지만 여태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런 위중한 때에 하필 자리를 비우다니 도무지 그 사람답지가 않아서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주용만은 답답한 듯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남몰래 맡긴 마지막 숙제, 곧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캐는 일까지 떠올리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만 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야 이 매듭도 풀릴 텐데요.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 고강수는 잠든 척 감은 눈 아래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서건식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슴에 무겁게 얹혔습니다. 고교 시절 시계 하나를 훔쳤다는 누명을 아들 대신 뒤집어 써준 그 아이를 오래도록 남몰래 후원해온 사람이 바로 고강수였습니다. 익명의 장학금도 아버지의 수술비도 장례비도 모두 그의 손에서 나간 것이었습니다. 제일 아픈 손가락 같던 그 사람이 이번엔 아들의 살인이라는 죄까지 대신 짊어졌으리라고는 노인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결국 애비가 갚아야 하는 법이거늘 그 빚을 애먼 사람이 5년의 감옥살이로 대신 치렀다는 사실이 노인의 가슴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서건식이라면 결코 이런 위중한 때에 말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세월을 곁에서 지켜본 노인은 그 부재가 결코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대리자수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지고 5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품고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고강수는 감은 눈 안에서 속으로만 걱정을 삼켰습니다. 서건식이 스스로 무너지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무언가 큰 결심을 굳힌 것은 아닌지 노인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다녀오겠다는 짧은 편지 한 장. 그것은 도망이라기보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돌아오려는 사람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25년을 삼켜온 진실을 마침내 제 입으로 털어놓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강수는 그렇게라도 그가 돌아와 주기를, 그래서 이 뒤틀린 매듭의 마지막 한 자락을 함께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가 오면 억울하게 잃어버린 그 사람의 5년을 어떻게든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 노인의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려면 그 사람의 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고강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용만은 한동안 더 곁을 지키라, 인기척을 남기지 않으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조은혜가 지친 고결의 곁을 조심스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한 고결은 벽에 기댄 채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잠깐이라도 눈 좀 붙이세요. 이러다 팀장님까지 쓰러지시면 정말 어떡해요. 조은혜는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 건네며 나직이 말을 붙였습니다. 고결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었지만 조은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별을 통보받고 회의에서 밀려나고 매몰차게 등을 떠밀렸어도 그는 무너져가는 고결의 곁을 떠날 마음이 도무지 들지 않았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망설이다 아버지 조성준과 함께 은밀히 준비해온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팀장님, 아버님 유품 무전기 있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 안에 담긴 목소리를 되살려보려고 밤낮 없이 애쓰고 계세요.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남긴 목소리, 그 무전기 속 마지막 인사를 언젠가 고결에게 온전히 들려주고 싶다는 것이 조은혜의 오랜 다짐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아무리 밀어내셔도 저는 그거 꼭 되살려서 들려드릴 거예요. 그게 지금 팀장님한테 제일 필요한 거니까요. 고결이 좀처럼 반응이 없자 조은혜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절 밀어내시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래도 저는 안 가요. 팀장님 혼자 이 무거운 걸 지고 무너지는 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조은혜는 갈기갈기 찢겨나간 두 사람의 도면을 한 조각씩 다시 붙여나가듯 무너진 고결의 마음도 그렇게 이어 붙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리에 남은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 아버지의 목소리 한마디가 어쩌면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어 주리라 믿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일로 모든 것이 뒤엉켜 있지만 그 목소리가 언젠가 무너진 고결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이 되어 주리라 조은혜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조은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님도 꼭 깨어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지금 무너지시면 안 돼요. 팀장님이 버텨주셔야 나중에 아버님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조은혜의 말에는 어떤 절박함마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결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진실을 향한 갈망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원망인지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가 그 경계에서 고결을 끌어내줄 마지막 밧줄이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고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린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조은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려는 그 간절한 다짐이 차가운 병원 복도의 공기 속에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조은혜는 식어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결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동이 트고 병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남은 고강수는 감은 눈 안쪽으로 지난 며칠 이 방을 스쳐간 말들을 하나하나 짜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자백, 며느리의 절규, 아내의 근심, 가신의 걱정이 저마다의 조각이 되어 25년 전 그날의 퍼즐로 맞물려 들었습니다. 이미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두 귀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감춰진 사연들은 이 며칠의 흐느낌 속에서 비로소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던 아들의 말, 제 물건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던 그 어물거림. 노인은 그 조각들을 맞춰 아들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를 헤아렸습니다. 한수철이라는 원칙주의자가 쥐고 있던 리베이트 서류.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공포. 그 공포가 만취한 아들을 그 밤의 도로로 내몰았음을 고강수는 마침내 또렷이 그려냈습니다. 며느리 은수정이 흘린 말도 조각의 하나였습니다. 장래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고 유족인 어린아이를 유난히 챙기던 아들의 모습.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죄를 감추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어린아이가 다름 아닌 고결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25년간 손주로 품어왔음을 새삼 뼈저리게 되짚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막힌 인연이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지은 업보였는지 노인은 감은 눈 아래로 오래도록 그 얄궂은 운명을 곱씹었습니다. 그깟 서류가 뭐라고? 그깟 인정이 뭐라고 사람을. 노인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습니다. 자식을 그토록 몰아세우기만 했던 지난 세월이 결국 이 참극의 첫 단추였다는 자책이 다시금 밀려들었습니다. 진범이 다름 아닌 제 아들 고대치였다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지울 수 없는 진실이 되어 노인의 가슴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고강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갑게 가늠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은 눈 아래로 강수그룹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우던 시절의 그 서슬 퍼런 눈빛이 잠시 되살아났습니다. 이 매듭을 푸는 것은 이제 이 늙은 아비의 몫이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며칠 전 주용만을 조용히 불러 그날 밤의 일을 캐물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찌그러진 차를 정비소에 맡겨 덮은 일까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 사고가 한 과장의 죽음으로 이어졌으리라고는 차마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밤을 지새우던 그 마음이 결국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으로 확인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노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감싸 안고 이 진실을 다시 어둠 속에 묻는 길,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제 죗값을 온전히 치르게 하는 길. 고강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것만이 죽은 한수철에게, 억울한 서건식에게, 그리고 상처 입은 손주 고결에게 이 늙은 아비가 사람으로서 갚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고강수의 짜맞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며칠 새 들은 조각들을 다시 한번 이어붙여 아직 캄캄하던 마지막 빈자리를 밝혀나갔습니다. 아내가 흘린 말, 곧 서건식이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던 그 한마디가 실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곁을 지킨 서건식이 어쩌다 짓지도 않은 죄로 5년을 감옥에서 보냈는지. 노인은 그 사연을 더듬어갔습니다. 부도로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사람,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함. 그 약점을 파고들어 죄를 넘기고 돈과 자리를 미끼로 입을 막았을 아들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그려졌습니다. 권식이 그 사람이 대치 대신 그 긴 세월을. 고강수의 감은 눈가로 뜨거운 것이 배어나왔습니다. 고교 시절 아들의 누명을 대신 써준 그 아이를 평생 남몰래 후원하며 제일 아픈 손가락처럼 여겨온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또 한 번, 이번엔 살인이라는 죄까지 떠넘겼다는 사실은 노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애비가 갚아야 한다는 그 말을 정작 애먼 사람이 감옥살이로 대신 치른 셈이었습니다. 노인의 기억 속에서 익명으로 장학금을 붙이고 아버지의 수술비를 대던 그 오랜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시계 도난의 누명을 아들 대신 써준 그 아이가 안쓰러워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또 한 번, 이번엔 목숨이 걸린 죄까지 아들을 위해 대신 짊어졌던 것입니다. 며칠 다녀오겠다는 편지만 남기고 사라진 지금의 그 사람이 어쩌면 25년 만에 마침내 진실을 제 입으로 털어놓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거든 빼앗긴 5년의 세월과 잃어버린 명예를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시간 안에 노인이 기어이 마쳐야 할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깊은 밤, 홀로 남은 고강수는 감은 눈 아래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더는 잠든 척으로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을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이미 다 들었고 맞춰야 할 조각은 이미 다 맞췄습니다. 남은 것은 눈을 뜨고 이 뒤틀린 세월을 제 손으로 바로잡는 일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감은 눈꺼풀 너머로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폐를 갉아먹는 병이 하루하루 자신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손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눈을 감는다면 죽어서도 한 과장을 볼 낯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고강수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흐트러진 마음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아들에게는 죗값을 치를 기회를, 손주에게는 무너지지 않을 버팀목을, 억울한 사람에게는 되찾을 명예를 남기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노인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새기고 갈 이름이었습니다.
고강수는 마침내 눈을 뜨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고강수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흐릿하던 초점이 서서히 또렷해지며 그는 여윈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감! 정신이 들어요? 여보! 이영화가 놀라 남편을 부축했고 고결과 고대치도 황급히 침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고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정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란스러운 반가움 속에서 고강수는 천천히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느 병자의 흐릿함과는 달랐습니다. 서늘하고도 또렷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영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수건을 남편의 입가에 대었고 은수정은 서둘러 의료진을 부르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그러나 고강수가 손을 들어 며느리를 조용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 손짓 하나에 은수정의 발걸음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오래 참아온 사람의 여유로 식구들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아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 손주의 초췌한 낯빛, 며느리의 흔들리는 눈동자까지. 그 침착함이 오히려 식구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그만하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야위었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잠들어 있는 동안 이 방에서 오간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다. 그 한마디에 병실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를, 그 자백을 못 들은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강수는 그 헛된 바람을 단칼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이 결코 무지가 아니었음을,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도 참아낸 인내였음을 노인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화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영감, 그럼 당신 그동안 다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고강수는 아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아씨, 미안하오. 나 혼자 알고 있으려니 어쩔 수가 없었소. 그 한마디에 이영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수정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손을 짚었고 고결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마다 감추어온 진실이 실은 이 노인의 감은 눈 아래에서 낱낱이 헤아려지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던 그 며칠이 실은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주워 담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식구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짓눌렀습니다. 충격의 말을 잃은 것은 고대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선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강수는 그런 아들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대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반백년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대치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서자 고강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이제 다 안다. 한 과장을 그렇게 만든 것도, 권식이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안다. 고대치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변명은 듣지 않겠다. 고강수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노여움만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마지막 자애가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 네 발로, 네 입으로 네가 지은 죗값을 온전히 치르거라. 그것이 네가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리는 무거운 통첩이자 동시에 마지막으로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죗값을 치르되 아버지로서 그 길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고강수의 눈에 오래 눌러온 회한이 서렸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네가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죄의 절반은 이 애비의 것이기도 하다. 노인의 그 한마디에 무릎 꿇은 고대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그토록 듣고 싶었던 아버지의 인정이 하필 이 참담한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건네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짊어질 테니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고대치는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평생 인정받고자 몸부림쳐온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죗값을 치르는 용기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감옥에 갈 순 없어요. 그동안 일군 게 얼마인데. 이 회사는요, 어머니는요. 고대치가 매달리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고강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려다 네가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라도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애비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이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식을 향한 미움도 무조건적인 감쌈도 아닌 오직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 대한 준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계를 호령하던 노 회장의 서슬이 아니라 자식의 마지막을 지켜보려는 아비의 결단이었습니다. 병실 안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그 무거운 통첩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고대치는 발뺌하려 몇 마디 변명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고였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쩌다. 그러나 그 말끝은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25년을 버텨온 거짓의 성벽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쩌다. 만취한 채로 사람의 차를 쫓아가 들이받은 것이 그 아비가 아들만은 살려달라 애원하는데 신고를 막은 것이 정녕 어쩌다 벌어진 일이더냐. 고강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고대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수정이 흐느끼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고결과 이영화도 참담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한 과장을 결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고대치의 입에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죄의 시인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라 불러온 고결 앞에서 내뱉은 자백이었습니다. 은수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한테까지 25년을 그렇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은수정의 울음 섞인 원망이 병실을 갈랐습니다. 고대치는 아내조차 차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영화는 참담한 얼굴로 눈을 질끈 감았고 50년을 키운 아들이 살인자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마음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고개를 떨군 그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고대치는 무릎을 꿇은 채 이번엔 곁에 선 고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25년을 아들이라 불러온 그 얼굴을, 실은 자신이 아버지를 빼앗은 그 아이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결이 너한테는 무슨 낯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고대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눈으로 무너져 내린 그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25년을 아버지라 불러온 그 입술이 이제는 그 어떤 호칭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원망한다는 말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결의 침묵은 예전의 얼음장 같은 냉대와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통첩을 두 귀로 들은 뒤로 그의 분노는 서서히 다른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니라 바로잡는 심판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25년을 감춰온 죄가 마침내 온전히 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강수는 그 광경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그 죄를 입에 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인이 잠든 척을 하면서까지 기다려온 첫걸음이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엉킨 노인의 눈가에 한 줄기 물기가 조용히 맺혔습니다. 그 광경을 가장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본 사람은 고결이었습니다. 고결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죄책감에 떠밀려 자신을 거둔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범을 알고도 자신을 아들의 자식으로 들인 잔인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갈 곳 없는 어린 것을 가엾이 여겨 거두어 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거구나. 고결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게 하고 2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실은 친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의 무게가 새삼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오해가 풀린 자리에 남은 것은 홀가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또렷해진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지만 고대치를 향한 서늘한 분노는 도리어 갈 곳을 잃고 더 깊어졌습니다.
고결은 병상에 기대 앉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경을 헤매다 겨우 깨어난 노인이 제 아들의 죄를 덮기는커녕 스스로 죗값을 치르라 통첩하는 그 모습. 그것은 고결이 알던 할아버지 그대로였습니다. 평생 강골로 살며 옳고 그름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사람. 그런 할아버지를 한때나마 진범을 감춘 공범으로 의심했던 자신이 고결은 다시금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미움을, 이 슬픔을 다 어디에 두어야 하나? 고결은 무릎 꿇은 고대치의 등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수의 칼끝은 여전히 시퍼렇게 벼려져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통첩을 지켜본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렴풋한 흔들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과 스스로 복수의 화신이 되어 무너지는 것은 결코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고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밤새 곁을 지켜준 조은혜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혼자 무너지지 말라던, 무너지면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던 그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걸어가려던 그 복수의 끝에는 아버지도 조은혜도 할아버지도 없는 텅 빈 폐허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라면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고결은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를 향해 속으로 물었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물음을 던진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원칙 앞에 강직했던 친아버지 한수철이라면 아마도 복수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택하라 일렀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통첩이 바로 그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고결은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두 아버지가 곧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을 거두어준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병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의 서늘하던 눈빛에 처음으로 옅은 물기가 어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씨가에서는 며칠째 연락이 끊긴 서건식을 두고 유정란과 서승리가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진 서건식은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습니다. 승리야, 네 아버지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유정란이 발을 동동 구르며 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서승리는 애써 어머니를 다독였지만 그 자신도 속으로는 불안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25년을 대신 짊어진 죄, 그 무거운 진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서승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유정란은 아버지의 전과와 옥살이까지는 알았어도 그 죄가 실은 고대치의 것이었다는 진실만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은수정이 며느리를 사기 결혼이라 몰아붙이며 이혼을 요구하고 동생 서승우마저 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집을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사방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 정작 이 모든 매듭의 열쇠를 쥔 아버지만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게요. 서승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병원에서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불안은 한층 짙어졌습니다.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서승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회장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위중한 때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 큰 결심을 품고 있다는 뜻일지도 몰랐습니다. 설마 아빠가 혼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 아니겠지. 서승리는 입술을 깨물며 사방으로 아버지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병원과 회사, 옛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넣으며 초조하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문득 결혼식 날 아침 아버지의 서재에서 메모리 카드를 발견하고 진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제 죄로 망치고 싶지 않다며 무너지는 자신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홀로 어디선가 마지막 결심을 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서승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빠, 제발 혼자 다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아빠 곁에 있을게요. 서승리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25년을 되돌려드리겠다던 그 다짐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25년의 억울함을 반드시 세상에 바로잡겠다던 자신의 다짐이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부재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서승리의 근심도 그만큼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여인 얼굴에 서건식이 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새 눈에 띄게 수척해진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주용만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섰습니다. 서 실장,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겁니까? 온 데를 다 찾았습니다. 주용만이 반가움 반 원망 반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서건식은 그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는지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서건식은 다만 그렇게 물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겨우 깨어났다는 말에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며칠 사이 회장이 쓰러졌다는 사실에 서건식의 얼굴에 짙은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20년 넘게 그림자처럼 모셔온 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길에 또다시 진실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자신은 죽어서도 그분을 뵐 낯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홀로 산과 바다를 떠돌며 마음을 정리한 것도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건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오래 짊어진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사람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건식은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곧장 고강수의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5년을 삼켜온 진실을 이제 더는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무거운 걸음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딸 서승리가 홀로 마음고생하는 것도 아들 서승우가 진실을 알고 무너지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침묵으로 지켜온 것이 결국 가족의 상처였음을 서건식은 뒤늦게 사무치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용만은 그런 서건식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찌그러진 차를 정비소에 맡겨 사고를 덮던 자신의 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진실의 한 자락에 자신 또한 얽혀 있었음을 주용만은 뒤늦게 무겁게 곱씹었습니다. 서 실장, 이제라도 다 털어놓으시려는 거지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주용만이 나직이 뒤에서 말을 건넸지만 서건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에는 오래 짊어진 짐을 마침내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도착을 전해 들은 서승리가 병원으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25년을 뒤틀어온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건식이 고강수 앞에 섰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은 노 회장과 여인 얼굴의 옛 비서실장이 오래도록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이윽고 서건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제야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건식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고강수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를 만류하려 했으나 서건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말씀만은 제 입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회장님도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25년 전 그날 밤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도로 3억이 넘는 빚을 지고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시절,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함 속에서 고대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 사고를 낸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으나 돈과 자리를 대가로 그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5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 긴 세월까지 서건식은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진실은 25년이나 묻히지 않았을 겁니다. 벼랑 끝이었다 해도 그런 거래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서건식의 눈가에 오래 눌러온 회한이 맺혔습니다. 고강수는 그 증언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잠든 척 감은 눈 아래로 짜맞추었던 그 빈자리가 이제 당사자의 입을 통해 온전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리자수라는 무거운 거래의 실체가 리베이트 서류를 둘러싼 그날의 동기가 마침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수철이 쥐고 있던 하청 리베이트 서류,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 여긴 고대치가 만취한 채로 그 차를 쫓아 고의로 들이받았던 그날. 그리고 부도로 벼랑에 몰린 자신에게 죄를 대신 뒤집어쓰라 내밀던 그 손.
서건식은 그 모든 것을 담담하되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감옥에 가는 것 말고는 가족을 지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변명이자 제 죄입니다. 노인은 감은 눈이 아니라 뜬 눈으로 그 사람의 25년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잠든 척 짜맞추었던 조각들이 이제 당사자의 증언으로 한치의 틈도 없이 맞물려 들었습니다. 고결이 오래도록 쫓아온 진실도 고강수가 뒤늦게 짜맞춘 진실도 이 순간 서건식의 입을 통해 온전히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병실 문가에 선 고결은 그 증언을 두 귀로 똑똑히 들으며 자신이 그토록 붙들려 했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건식이 가해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직접 무릎 꿇고 25년을 증언하는 모습 앞에서는 고결의 가슴도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한때 저 사람을 아버지의 원수로 오해하고 매섭게 몰아세웠던 자신이 이 순간 다시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증언을 다 들은 고강수가 떨리는 손을 뻗어 서건식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건식이 자네가 그 긴 세월을 혼자 그렇게 견뎠단 말인가? 이 미련한 사람아. 노인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세월을 자네 홀로 견디게 한 것이 다 이 늙은이의 무지 탓일세. 자네를 그 지경으로 몬 것도 자네가 대신 짊어진 것도 모른 채 나는. 고강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교 시절 아들의 누명을 대신 써준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또다시 아들의 죄까지 짊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억울한 세월을 자신이 까맣게 모른 채 흘려보냈다는 자책이 노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서건식은 붙들린 손을 가만히 마주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늘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건 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고대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자신 대신 죄를 뒤집어 쓴 은인 앞에서 그는 무너진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그 밤 자신의 두려움이 두 집안의 운명을 어떻게 뒤틀어 놓았는지를 이제야 온전히 마주한 것입니다. 고강수는 무릎 꿇은 서건식을 두 손으로 일으켜 세우려 애썼습니다. 자네가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닐세. 정작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지 않은가. 노인의 시선이 무너져 있는 고대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들을 향한 준엄함과 은인을 향한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킨 죄와 용서, 회한과 연민이 무겁게 뒤엉켰습니다. 뒤늦게 병실로 들어선 서승리가 무릎 꿇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빠. 서승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25년의 침묵을 스스로 깨뜨렸음을,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이제 혼자 지지 않아도 됨을 깨달은 것입니다. 서승리는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서승리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건식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집안에 들어왔던 딸이 이제는 진실이 바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빼앗긴 25년을 되돌려드리겠다던 딸의 다짐이 마침내 이 순간부터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녀는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마주잡은 채 그 무거웠던 세월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고강수는 그 부녀를 바라보며 자네 딸이 참으로 곧고 강한 아이라며 나직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죄를 지은 아들과 죄를 대신 짊어진 은인이 한자리에서 마주한 이 병실은 25년의 회한이 마침내 눈물로 씻겨 내려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문가에서 지켜본 사람은 고결이었습니다. 서건식의 증언까지 두 귀로 확인한 고결은 마침내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파양 서류를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고대치의 아들로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다며 움켜쥐었던 그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결은 그 서류를 접어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파양으로 이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결코 이 얽힌 매듭을 푸는 길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거두신 거였어. 그 손길만은 진심이었어. 고결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25년을 속아 살았어도 갈 곳 없던 7살의 자신을 거두어준 할아버지의 손길만은 티 없이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다락방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고 잃었던 말을 되찾게 하고
악몽 속에서 자장가로 자신을 재워준 그 세월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파양 서류로 이 집을 등지는 순간 자신은 또 한 번 홀로 남겨진 7살의 아이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결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고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 역시 복수가 아닌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사실을. 좋은 애가 되살리려는 무전기 속 아버지의 목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진실을 바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고결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파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곁에 남겠습니다. 고결의 나직한 다짐이 병실 문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고결은 밤새 복도에서 자신의 곁을 지켜준 좋은 애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물러서지 않던 그 사람, 친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살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던 그 다짐. 그 모든 것을 냉대로 되갚아온 자신이 이제야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등을 돌려야 할 대상과 손을 놓지 말아야 할 대상을 그동안 헷갈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결은 접어넣은 파양 서류처럼 좋은 애를 향해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도 언젠가는 다시 열 수 있으리라는 예감을 어렴풋이 품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되어 스스로를 태우는 대신 진실을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지키는 길. 고결은 마침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대치를 향한 마음까지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했고 그 점에서 고결의 다짐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는 그 심판을 자신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기로 한 것입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에 봄볕 같은 온기가 아주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온전히 감당한 고강수는 이제 흐트러진 가문을 정리할 뜻을 조용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기대앉은 노인은 식구들 하나하나를 불러앉히고 남은 사람들의 자리를 차분히 되짚어 나갔습니다. 대치는 제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오너라. 그것이 네가 사람으로 다시 서는 길이다. 권식이 자네의 잃어버린 세월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되돌려 놓겠네. 고강수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회한과 남은 날의 결단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서건식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아들에게는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며 상처 입은 손주 고결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오래 뒤틀려 있던 가문의 매듭이 이 노인의 손끝에서 한 올 한 올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강수는 이영화의 손을 마주잡으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아씨, 나 없더라도 당신은 연순이 곁에서 편히 지내야 하오. 그 아이 호적에 당신 이름을 올려달라 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었소. 이영화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이렇게 무겁게 쏟아진 자리에서도 노부부가 서로를 향하는 마음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강수는 이어 고결을 가까이 불러 그 손을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결아,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디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말거라.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노인의 그 한마디가 병실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화해를 향한 첫걸음이 조심스레 놓였습니다. 고결은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이영화는 남편의 손을 마주 쥐었으며 서승리는 무릎 꿇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은 고대치의 앞날에는 마땅히 치러야 할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은수정과 유정란 사이의 갈등도 서승우가 아는 상처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드러날 25년의 진실이 저마다에게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누구도 쉽게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병실에서만은 오래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 미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화해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고강수가 마지막 힘으로 놓은 그 첫걸음이 뒤틀렸던 두 집안을 조금씩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고대치가 진정으로 치러야 할 죗값이 무엇인지, 그 심판의 끝에 어떤 화해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이제 막 그 첫 매듭이 풀렸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오래 드리웠던 먹구름 사이로 옅은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하나가 이 집안의 25해를 통째로 품고 있습니다. 잠든 노인의 감은 눈 아래로 식구들이 저마다의 비밀을 흘려보냅니다. 오늘은 그 침묵의 결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고광수는 왜 눈을 뜨지 않았는지, 고대치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서건식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말이지요. 앞서 흘러온 이야기들이 이 하루로 어떻게 모여드는지 그 마음의 문의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광수라는 사람을 오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맨손으로 강수그룹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강골이지요. 그런 그가 앞선 이야기 내내 한 가지 숙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25해 전 그날의 진실을 캐는 일이었습니다. 주용만을 조용히 불러 밀명을 내리고 찌그러진 차를 정비소에 맡겨 덮은 일까지 되짚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한 과장의 죽음으로 이어졌으리라고는 차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라며 밤을 지새운 사람이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고광수는 아들을 의심하면서도 정작 그 실체의 바깥에 오래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득한 확인의 순간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 노인은 또 하나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계 하나를 훔쳤다는 누명을 아들 대신 뒤집어 써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장학금도 아버지 수술비도 장례비도 모두 고광수의 손에서 남몰래 나갔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결국 애비가 갚아야 한다던 그 말이 그의 평생을 지탱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어디로 흐를지 헤아려 봅니다. 진실을 마주한 고광수가 앞뒤 없이 무너지고 노발대발하는 쪽으로 갈까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한 조각까지 조용히 지켜본 뒤 제 손으로 매듭을 짓는 쪽을 택할 사람입니다. 겁에 질린 아들이 또 한 겹 거짓 뒤로 숨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방식 말이지요. 그것이 이 노인이 평생 살아온 결과 꼭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한부의 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붙들고 뒤틀린 세월을 제 손으로 바로잡으려는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서건식이 사표를 올렸을 때도 고광수는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마지막 숙제가 끝날 때까지만은 곁을 지켜달라던 그 마음이지요. 20해 넘게 그림자처럼 따라준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둔 것입니다. 제일 아픈 손가락 같던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함이 거기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을 알고도 아들만 감싸며 다시 어둠에 묻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에게, 억울한 사람에게, 상처 입은 손주에게 사람으로서 갚을 도리를 먼저 헤아릴 사람이지요. 그 결심이 참 무겁게 마음에 남습니다. 이번엔 고대치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는 외아들로 자랐으면서도 늘 아버지의 눈에 차지 못한다는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다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첫 단추였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실마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원칙주의자였던 한 과장이 리베이트 서류를 쥐고 아버지께 보고하겠다 나섰지요. 그 서류가 세상에 드러나면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만취한 아들을 그 밤에 도로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25해 동안 고대치는 그 죄를 감추려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흥신소를 동원해 아들의 집 주소를 캐고 증거만 없애면 된다며 이를 갈던 모습이 그것입니다. 계열사도 지분도 다 내주겠다며 사람을 회유하던 절박함도 그렇지요. 그 모든 몸부림이 실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 앞에서 죄를 입에 담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고대치는 아버지가 그 자백을 부디 기억하지 못하기를 빌고 또 빌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요행이라 매달릴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런 헛된 바람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인정에 목말라 하던 아들이 하필 이 참담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름 아닌 제 죗값을 온전히 치르라는 요구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저릿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몰아세우지만 않았어도 아들이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는 자책이지요. 그러니 이 죄의 절반은 애비의 것이기도 합니다. 죗값을 치르되 그 길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죄를 덮는 면죄부가 아니라 도망치지 말고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기서 고대치가 매달릴 말도 어렵지 않게 짐작됩니다. 감옥에는 갈 수 없다. 그동안 일군 것이 얼마인데 이 회사는 아내는 어쩌느냐는 말이겠지요. 그 모든 것을 지키려다 사람이 아니게 된 사람의 발버둥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키려던 욕심이 바로 첫 단추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통첩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지요. 서건식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이 이야기를 풀 수 없습니다. 그는 25해 전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부도로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시절 가족의 생계가 걸린 절박함 속에서였습니다.
돈과 자리를 대가로 죄를 뒤집어쓰고 5해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대리자수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진 셈이지요. 앞선 이야기에서 그의 부재가 유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으니까요. 회장이 위독하다는 소식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20해 넘게 회장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중한 때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편지가 도망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돌아오려는 사람의 발걸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성정을 떠올려야 합니다. 서건식은 벼랑 끝이었대도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스스로를 다그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말라며 안방행마저 사양하던 사람이지요. 딸이 홀로 마음고생하고 아들이 진실을 알고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결심을 품을까요? 이제 더는 진실을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각오, 그 각오를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5해를 삼켜온 진실을 마침내 제 입으로 털어놓으려는 걸음 말이지요. 그리고 그 증언이 있어야 이 매듭이 온전히 풀립니다. 고강수가 잠든 척 짜맞춘 조각도, 고결이 오래 조사온 진실도 결국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만 완성되니까요. 억울하게 빼앗긴 5해의 세월. 그것을 되돌려주는 일이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놓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곁을 지켜온 딸 서승리입니다. 복수를 위해 이 집안에 들어왔던 딸이지요. 아버지가 짊어진 그 억울함을 세상에 바로잡겠다던 다짐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 딸이 아버지의 부재 앞에서 애를 태우던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만약 서건식이 마침내 침묵을 스스로 깨뜨린다면 딸의 그 다짐도 비로소 다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홀로 복수를 벼리는 자리가 아니라 진실이 바로 서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자리로 말이지요. 그러니 이 부녀가 오래 짊어졌던 짐을 함께 내려놓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무거운 빚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먹먹해집니다. 이제 고결의 마음을 따라가 봅니다. 그는 7살에 홀로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갈 곳 없던 그 아이를 거두어 말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야기에서 고결은 한 가지 오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범을 알고도 죄책감으로 자신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지요. 강화도 보육원의 증언도 미리 준비한 듯한 입양 절차도 그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마음의 빚을 덜었다던 그 말이 자꾸만 다르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결은 할아버지마저 원망 대상에 놓고 말았습니다. 파양 서류를 손에 쥔 채 이런 사람의 아들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며 벼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결이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고결의 그 의심은 오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갈 곳 없는 어린 것을 가엾이 여겨 거둔 것이었으니까요. 그 오해가 풀리는 순간 할아버지를 향한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고대치를 향한 서늘한 분노는 도리어 갈 곳을 잃고 더 깊어지겠지요. 그러니 고결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스스로를 태우며 복수의 화신이 되는 길, 그리고 죗값을 치르게 하되 바로잡는 심판의 길입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 한수철은 원칙 앞에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라면 복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를 택하라 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미는 통첩도 바로 그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낳아준 아버지와 거두어준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길이 결국 하나로 만나는 셈이지요. 여기서 파양 서류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고대치의 아들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며 움켜쥐었던 그 서류입니다. 그러나 그 서류로 이 집을 등지는 순간 고결은 또 한 번 홀로 남겨진 7살 아이로 돌아갈 뿐입니다. 다락방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고 잃었던 말을 되찾게 하고 악몽 속에서 자장가로 재워준 그 세월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고결은 그 서류를 접어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고대치를 향한 마음까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치러야 할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고 그 점에서 고결의 다짐은 조금도 무뎌지지 않겠지요. 다만 그 심판을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결의 서늘하던 마음의 옅은 물기가 어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양으로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곁을 지키는 쪽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둠을 밝힐 작은 불빛들을 짚어봅니다. 그 하나가 무전기입니다. 세상을 떠난 친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남긴 목소리, 그 마지막 인사가 무전기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은혜와 그 아버지 조성준이 밤낮 없이 그 목소리를 되살리려 애써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조은혜는 아무리 밀려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별을 통보받고 회의에서 밀려나도 무너져 가는 고결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갈기갈기 찢긴 도면을 한 조각씩 붙이듯 무너진 마음도 그렇게 이어 붙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언젠가 복수의 벼랑 끝에서 고결을 끌어낼 마지막 밧줄이 되어 주리라 믿었던 거예요. 이 무전기가 왜 중요한지 이제 또렷해집니다. 고결이 붙들고 있는 것이 진실을 향한 갈망인지 스스로를 태우는 원망인지 그 경계가 아슬아슬하기 때문입니다. 친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 경계에서 고결을 건져 올릴 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밀어내도 물러서지 않는 그 사람의 진심도 마찬가지지요. 결별을 통보받고 매몰차게 등을 떠밀렸어도 좋은 애는 그 곁을 떠날 마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무너지면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던 그 절박한 당부를 떠올려 봅니다. 고결이 그동안 등을 돌려야 할 대상과 손을 놓지 말아야 할 대상을 헷갈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빗장이 언젠가 다시 열리리라는 예감이 이 이야기 곳곳에 조심스레 깔려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은 이 집안 바깥의 상처들입니다. 정든 동네를 밀어버리겠다던 재개발 이야기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0년 넘게 빈대떡을 붙여온 사람들의 생계 터전이 걸린 일이지요. 한 가족처럼 지내온 고결이 그 동네를 밀어붙이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스스로를 태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집을 짓자던 그 꿈이 복수의 그늘에 가려졌던 거예요. 그러니 고결의 마음이 돌아서면 그 변질된 사업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실마리가 생깁니다. 25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 은수정과 유정란 사이의 갈등도 진실을 알고 집을 뛰쳐나간 서승우의 상처도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떠올려 봅니다. 50회를 함께 걸어온 남편 곁에서 잃어버린 딸을 되찾고 이제 좀 웃고 살아보나 했던 사람이지요. 그 애틋한 노부부의 마음만은 진실의 무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병실이 미움의 자리가 아니라 화해를 향한 첫걸음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쪽으로, 미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쪽으로 말이지요. 그 첫 매듭이 조심스레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유독 아프게 다가오는 까닭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 때문이지요. 한번 헤아려 봅니다. 고대치가 죽음으로 몬 그 사람의 아들을 이 집안이 25해 동안 아들이라 부르며 키웠습니다. 게다가 그 죄를 대신 진 서건식과 진범 고대치가 사돈으로 얽혔습니다. 아들 고민호와 서건식의 딸 서승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보다 더 기막힌 인연이 있을까 싶습니다. 앞선 이야기를 보면 은수정은 이 실타래에 한 자락만 붙든 채 흔들려 왔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앞에 발밑이 통째로 꺼지는 사람이었지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안주인의 자리만을 쫓아온 세월이 무색해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 서승리를 사기 결혼이라 몰아붙이던 모습이 그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반면 서승리는 이 진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5해를 되돌려 드리겠다는 속내를 품고 도청기까지 심어가며 복수를 벼려온 사람이지요. 그러니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이 두 며느리와 두 어머니의 자리는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실타래가 겹칩니다. 강연자가 이 영화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연 말이지요. 50회를 헤매다 되찾은 모녀입니다. 그 강연자가 진실을 알아버리고 그 딸 좋은 애가 고결의 곁을 지키고 있으니 두 집안의 매듭은 더 촘촘히 얽힙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풀어내지 못합니다. 서승우가 아는 상처도 은수정과 유정란 사이의 앙금도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다만 이 병실에서만은 오래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타래가 아무리 얽혔어도 그 끝을 붙든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 풀리는 법이니까요. 그 첫 매듭을 고광수가 제 손으로 붙드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루의 결을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눈을 감은 노인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주워 담으려는 인내였습니다. 인정에 목말랐던 아들에게는 죗값을 치를 기회가,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에게는 되찾을 명예가 놓입니다. 오해에 갇혔던 손주에게는 곁을 지킬 용기가 남겨지지요. 미움과 원망으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조심스러운 첫걸음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오래 드리웠던 먹구름 사이로 옅은 빗줄기가 스며듭니다. 25해를 뒤틀어 온 매듭이 이제 막 그 첫 자락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고광수가 마지막 힘으로 놓은 그 한 걸음이 뒤틀렸던 두 집안을 어디로 데려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